김경수 복권 이후에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김경수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급으로 해서는 이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5.4%가 나왔습니다. 첫 등장 치고는 꽤 높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왜 김경수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그 이유는 친문의 부활, 친노의 부활, 그게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됐다.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고 김경수도 출마하는 두 사람이 다 출마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로 낙마.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 그러면 김경수로 단일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 BJP 단일화를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야권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현상을 빚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윤 대통령의 이번 복권이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8월 16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 12월에 사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된 것이죠. 결국 뭐 완전히 이제 어떤 모든 것들 털어내고 이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후에 앞으로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권 과정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내에 반발도 꽤 나왔었고요. 지금도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김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김경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또 일반 정치인이 아니고 앞으로 대권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또 친노와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김경수란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이광재 전 의원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권 도전할 때 그때 이광재 의원의 소개로 인해서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캠프에 합류를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을 맺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부속실 행정관, 또 연설기획비서관, 공보비서관 뭐 이렇게 거쳤고요. 2006년도에는 수행비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또 봉화마을에 가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모시는 역할을 하죠. 봉화마을 재단, 또 노무현 재단, 거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이제 인연을 맺죠. 김경수 같은 경우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선거에도 출마를 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김해시 여기 출마하지만 당시에는 김태호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됐고요. 또 경남지사로도 또 출마를 합니다. 그때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이게 또 밀려서 낙선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20대 총선에서 김해시 을에 도전을 해서 그때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일단 당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친문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드루킹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도전하면서 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킹크랩이라는 이것을 기계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댓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약 한 뭐 8,800만 개의 댓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어떤 댓글에 좋아요 댓글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좋아요 나빠요 이걸 뭐 이제 클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 상위에 올라가게 되죠, 기사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가장 피해를 받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사실 다 안철수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사실이죠. 모든 기사 1등부터 10등까지 기사가 저에 대한 비난 기사, 댓글들이 1등부터 거의 한 100등까지가 나쁜 말이 안철수 전부 다 비방. 올라온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이 댓글 때문에 MB 아바타다, 그 이야기가 막 인터넷에 확 돌았습니다. 그게 또 실제로 TV 토론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아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결국 경남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 징역 2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사면이 됐고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되는 이제 그 단계였습니다. 근데 김경수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사실 김경수는 뭐 저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지만 굉장히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확장성이나 뭐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말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경수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그 이유는 이 김경수처럼 친노와 친문을 아우르고 또 여기 어떤 이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친문의 부활, 친노의 부활 그게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드루킹 특검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구속됐다가 나온 이런 어떤 또 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 지지층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을 받으니까 대선 후보까지 이제 추앙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과연 이분이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어떤 인물 위주가 아니라 이제 진영 위주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인물의 어떤 이 특출나고 이런 이제 해서 옛날 DJ나 YS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진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진영에서 이 사람 우리 대통령 후보 할래? 라고 하면 그 진영을 보고 찍는 이런 이제 투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경우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김경수 복권 이후에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12, 13일이면 이 복권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때죠. 그리고 복권이 뭐 거의 되는 쪽으로 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김경수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급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 하면 5.4%가 나왔습니다. 첫 등장치고는 꽤 높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동안 뭐 열심히 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3.3%, 김동연 경기지사는 4.9%에 반해서 김경수는 5.4%, 즉 김동연보다 높게 나왔다는 의미죠. 전체 순위를 보면 이재명, 한동훈, 조국, 오세훈, 홍준표, 김경수 뭐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첫 등장치고는 꽤 높은 이 지지율을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동훈 후보도 나왔을 때가 뭐 이 정도 나왔지 않나 싶어요. 자, 근데 특히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 역시 이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근거지기 때문에 여기서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21.7%, 한동훈 대표가 20.7%, 홍준표 시장이 8.9%, 다음이 바로 김경수 전 지사 8.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 울산, 경남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는요 대통령이 대부분 다 PK 출신입니다. 자,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이 두 분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진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PK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PK 출신에서 많이 나오느냐? 특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상당히 그동안 야권의 후보로 각광을 받았고 특히 이 PK 후보가 호남 쪽에서 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PK 후보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경수의 위력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경수를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복권해 줬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한 이후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까?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일부 여권 내에서 노리고 있는 야권 분열입니다. 즉, 야권의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하면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독보적이죠.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1등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경선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의 어떤 여러 가지 확정 판결이 다음 2027년 대선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지금 10월 달에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지만 만약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뭐 올해 재판이 지연되고 끌고 뭐 하면서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고 김경수도 출마하는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출마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이재명 1극 체제, 즉 민주당이 1극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여기에 있던 친노와 친문 세력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최근에 뭐 정봉주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뭐 이 행동들이 보면 그런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그냥 두 집 살림하자. 떨어져 나오자. 떨어져 나와서 결국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이회창, 이인재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결국 이제 결국 대권에서 진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 두 개가 분열될 경우는 뭐 백전백패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YS 대통령 때인데 그 결국은 이회창 당시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의 갈등이 심해지고 실제로 이인재를 YS가 지원하게 되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선거에 떨어지는 그 결과를 빚었죠. 저는 근데 이 시나리오는 두 명 다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일 때는 뭔가 좀 본인들이 이게 뭐 하면 될 것 같다. 힘이 있어서 강했지만 지금 야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넘겨준 이후에 그나마 정권 쟁취에 대한 어떤 이 바램과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떤 식이든지 이번에는 정권을 자기들이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이든지 이재명, 김경수 이 각각의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즉 현재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노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노렸던 야권 분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 그거는 결국 집권을 위해서 어떤 식이든지 아마 뭉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일단 야권이 분열되면 뭐 여권한테는 유리는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손쉬운 대선이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로 낙마하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무주공산이 돼버리죠. 그러면 김경수로 단일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노리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김경수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선다. 이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제는 뭐냐면 친명계가 김경수를 후보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두 사람 간의 어떤 이 관계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인 후보는 김경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경수를 중심으로 즉 친문과 친노를 중심으로 이 친명들이 합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빚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친명계 내부가 꽤 혼돈의 어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저는 굉장히 아마 파괴적이다, 위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중도 이미지, 확장 이미지 이게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는 달리 중도층이나 예전에 어떤 친노와 친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결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될 겁니다. 왜? 자,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 이 검사 정권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이 있을 거고요. 만약 한동훈 대표로 이 대선 후보 지정된다면 이게 이제 검사 정권 연장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오히려 이쪽은 똘똘 뭉치고 확장되고 하는 건데 이쪽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낮을 경우에 오히려 김경수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후보가 없는 지금 이재명 빼면은 후보가 없는 야권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생명을 불어넣었다 키다리 아저씨가 돼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부메랑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거의 죽어가던 야권을 살리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는 나중에 정말 되치기 당하는 거다 오히려 악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이든지 선거법이든 위중교사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출마를 못 하거든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경수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김경수를 과연 상대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그러면 결국 김경수를 밀어서 뭔가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후위를 보장받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요 흐름과 같은 맥락을 타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권했다라는 시나리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은 이재명과 김경수,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모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친 DJP 단일화를 할 수가 있다. 즉 이재명도 출마가 가능하고 그리고 김경수도 출마를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이 워낙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아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제가 알기로 아마 39만 표 역대 최소 표차로 그때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그 표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상 DJP 연합에서 나왔다. 충청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서 DJP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재명과 김경수가 권력을 일정 정도 나눈다. 즉 현재 친명과 친문이 일정 정도 권력을 나누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연합 이거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는 김경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재집권해야 된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리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열망 때문에 이 두 사람이서 신 DJP 연합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되려 야당 분열보다는 오히려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왜냐? 그동안 워낙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발이 주로 진보 진영에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이 이제 후보가 돼서 중도 확장을 할 경우에 그쪽 세력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저쪽에 김경수가 등장함으로 해서 이 김경수 지지율은요 아마 조국 지지율을 김경수가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모든 이 중도층을 넘겨주는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간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라는 부분들의 어떤 이 실마리가 결국은 이런 곳에서 의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구도 속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앞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11월쯤 아마 귀국한다고 그러는데요. 귀국 이후에 지금 현재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지금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고 할 경우에 오히려 야권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현상을 빚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 윤 대통령의 이번 복권이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오판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는 또 오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놈입니다. 왜?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아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복권을 했는지에 대한 통합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야권하고 뭐 통합 다른 건 하나요? 다른 건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김경수만 놓고 통합을 한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